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8월이 아무래도 휴가 그리고 방학이 많은 달이다 보니까 네. 뭔가 즐겁긴 한데 그만큼 안전사고 소식도 참 많이 들리는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8월에 폭염이나 폭우 같은 이런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휴가가 있기 때문에 나들이나 물놀이로 인한 그런 휴가철 현장에서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휴가 또 방학 즐기시면서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OX 퀴즈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함께 하시면서 안전한 여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평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챙기시는 그런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 저는 이제 그 열린마당에 출연하면서 네. 제가 알게 된 건데요. 19 웹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요. 애플리케이션을 네, 깔면 네. 어떤 위급상이 오면 그것만 딱 누르면 바로 119 출동을 해서 구조 활동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깔아놨는데 네. 실은 이렇게 그 산에 같은 데를 가면은 그 기지국들이 없는 곳 이런 곳은 그 휴대폰이 잘 신호가 터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저 휴대폰으로 해도 연락이 안 될 때 네. 앱을 깔아서 앱을 딱 누르면 바로 119가 연결이 돼가지고 오. 이 구조 활동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GPS로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좌표를 알려줘요. 좌표를 알려준대요. 아. 예, 제가 열린마당에서 그때 나와가지고 알려줘요. 네. 예,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깔아놨어요. 예, 맞아요. 오.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걱정이 네. 우리 어머님들 뜨거울 때 이러지 말라고 KBS에서도 시간만 되면 말해주고 네. 자녀들이 시간만 되면 전화 안 뒤도 기회 나가서 일을 맞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럴 때 혹시 일사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열사병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오. 이런 데 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또 그런 일이 사고가 있을 때 어느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작심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사병, 열사병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텐데 네. 저희가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지정남 씨가 헷갈려하시는 바로 그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허. 오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아하. 하시면은요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 네. 이 정보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소방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애청자입니다. 광주 동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진우 소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린마당을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낯이 있구나. 아, 두 네. 분은 저희 가족입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시민들은 8월 여름, 7월, 8월 이런 여름 되면 휴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떨리네요. 떨리죠. 네. 살짝 쉬어가는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일단은 여름철에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네.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의 지형학적 특성상 태풍 오죠. 맞아요. 또 홍수, 그다음에 폭염, 또 태풍에 의한 산사태, 그리고 또 여름철에 항상 오는 불청객인 식중독 네. 이런 것들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네. 오진우 소방장님도 참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첫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 뭐 물놀이 사고, 또 벌쏘임 사고, 또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자에 의한 어떤 출동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만큼 저희가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이 내용을 접하시기 위해서 OX 퀴즈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직접 문제 풀어보시면서 헷갈렸던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꼭 챙겨야 되는 정보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교수님. 손채영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그 자연 재난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폭염이다. 폭염이다. 네. 예컨대 어. 여름에 자연 방금 재난 전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도 있고 홍수도 있고 뭐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사태도 있고 그 중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폭염이다. 네. 덧붙여 주신 설명이 예, 예. 이미 답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저는 하고요. 오히려 그걸 함정으로 봤습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연 재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태풍, 폭염, 산사태 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폭염일까요? 아니 근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네. 물론 폭염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많은 피해를 주지만 네. 사망에까지 이렇게 할까? 물론 뭐 사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태풍이나 산사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자, 문제는 자연 재난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은 폭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폭염 말고 다른 거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만 O를 드셨고 나머지는 다 X를 드셨습니다. 일단 두 분, 패널 두 분은 갈렸습니다. 네. 아, 그래요? 뭐 예, 이분들은 늘 항상 의견이 많이 갈리시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진짜 진영남 씨하고 네. 왜 이렇게 생각이 틀린가 모르겠어요. 인생이 달라서 그래요. 아, 그렇죠. 우리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 존중합니다. 의견은 네.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이제 감독님이 왜 X를 드셨는지. 글쎄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하면은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송창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지형학적으로 태풍 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은 그 태풍이나 물 이런 것이 산사태 이런 게 좀 많아서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름철 물놀이에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여름철에는 그럴 것 같아요. 설득력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 하니까 옆에 가지는 않으니까 저는 위험하진 않아요. 네, 물놀이는. 예. 일단 폭염 아니고 산사태나 물놀이일 수도 예, 있겠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남 씨는요? 저는 기후 얘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폭염이 문제고 혼자 있을 때 쓰러져 버리면 이거는 사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많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뭐 본인의 생각으로 이 헷갈렸던 부분이나 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네. 네.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더 많이 헷갈렸어요. 갑자기. 저는 처음부터 헷갈려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를 포기했을 것 경남 같아요. 씨가 제가 지금 X를 들으니까 네. O를 들어놓고 약간 쫄리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까? 그 표정이 예. 약간 표정에서 좀 드러나긴 해요. 물놀이가 있었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은 좀 예.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그래도 폭염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두 분이 설명해주신 그 내용도 설득력이 두 분 다 있었고요. 네네. 정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폭염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O. 예, 판을 계속 들고 계셔 주십시오. 정답은 예, O. O입니다. O. 그래요.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정답 아니, 맞춰서 그런데 좋아해요. 네네네. 제가 지금 우리 감독님 제가 저랑 만난 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정말 더 책임감 갖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저 OX를 이렇게 아, 들어서 설명을 아이고, 해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알고 듣고 나서도 답이 뭐지? 이게 한참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태풍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 엄청난 폭우가 왔잖아요. 네. 또 태풍 매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풍이 왔어요. 네. 자그마치 60m/s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는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폭염이 우리나라 지금 재난 통계에서 그 태풍이 2등이고 격차가 심하게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까? 그냥 격차가 심한 1등이에요. 심해요. 왜냐하면 이 폭염 같은 경우에 이것 우리는 지금 재난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소리 없는 살인자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많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제일 사망자가 많았던 해가 1994년도인데 그 해 자그마치 약 한 3,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특히 건설 현장에서 많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지시고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그다음에 들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지금 오늘 알쏭달쏭 하셨잖아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폭염이 과연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될까 했다가
최근에 2018년도에 자연재난으로 이제 폭염을 아예 넣었죠.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앞서서 지정남 씨가 좀 헷갈려 하셨던 네. 일사병, 네. 열사병. 열사병. 이거 예를 어떻게 들어 구분합니까? 이게 이제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거의 똑같은데 일사병은 열이 한 37도에서 한 39도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 됐었을 때는 조금 시원한 곳에서 쉬신다라든가 아니면 시원한 그 음료 있잖아요. 이온 음료 같은 것을 드신다라든가 아니면 시원한 물로 샤워한다라든가 하면 금방 좋아지는 것이 일사병이고 네. 열사병은 한 40도씨 정도 이제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의식을 잃거나 혹은 굉장히 이제 좀 엄중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119 신고를 받아서 골든 타임에 구조 구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온도의 차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원인은 같습니까? 원인이 같죠. 열이 폭염 때문에. 네, 폭염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네.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알고는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쉬실 때 네. 저희들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여러 법에 의해서 쉬라고 지금 강제화가 지금 아직 강제까지는 안 되는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쉬실 때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일하고 충분히 한 30분 쉴 거냐 아니면 45분 일하고 15분 조금씩 간헐적으로 쉴 거냐 감독님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쉬는 것이 낫죠. 훨씬 저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일을 하시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저희들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고무줄을 조금 당겨서 여러 번 열 대 맞을래? 세게 딱 당겨서 한 대 맞을래? 교수님 얘를 너무 잔인한 예를 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입이 아파요. 근데 어머님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시다 보면은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가 맞아요. 이게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다가 이제 쓰러지시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한 저는 것 이렇게 같아요. X를 들었는데요. 네. 저는 진짜 정답 확신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더워서 사람이 죽다? 전 얼른 이렇게 잘 안 와요 이게.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일정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장도 보통 4시간, 5시간 야구를 하잖아요. 맞죠, 네. 맞죠. 거기는 공수가 있어서 네. 한 30분 그쵸. 수비하더라도 와가지고 한 10분 쉴수 쉬니까 있으니까. 훨씬 더 좀 네. 수월하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수치가 워낙 차이가 차이가 많이 많이 나니까. 나니까 예. 월등하게 폭염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셨는데 산사태나 태풍은 개인이 긴급하니까 빨리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폭염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덥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실제로 감독님 아마 지금도 X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부고 오는 문자가 언젠가 보시면 이 기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부고 많이 오셨을 거예요. 네, 아니 부고도 사망 원인이 옵니까? 아니 더울 때 더워서. 기후 변화에 더울 때 더울 때 오는 네. 부고. 맞아요. 온도 1도씩 변할 때마다 사망자 수가 많이 바뀌거든요. 네, 일리가 있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온도 1도, 2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은 차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니까요. 네. 주의하시길 네.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오진우 소방장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문제 내주시죠. 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112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네. 뭐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동량도 많고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뭐 안전 그리고 뭐 사망 사고 워낙 많아서 참 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아니 근데 문제 자체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아니, 사고가 나면 당연히 112에 신고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면 문제를 갖고 오셨을까요? 아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이게 함정 같고. 네. 먼저 112에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러면 먼저 112가 아니면 뭘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119가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예? 아, 네네. 112 그렇죠. 119. 네.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근데 저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큰 사고는 아니지만 나본 적이 있어서 어우 무서우시겠어요. 신고를 했어요. 어디예요?
아, 그걸 알려주시면 답인가? 보험회사 아니고요. 네네. 112와 119 중에서 이제 신고를 할 때 저도 잠깐 한 네네. 0.1초 정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해서 드렸던 말씀이 네. 119에 신고해야 하나요? 112에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냥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급 상황일 때는 네네. 본인들도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 일단 전화를 해놓고 112에 해야 됩니까? 119에 해야 됩니까?라고 네. 질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 안 있기 나요. 때문에 이 네.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답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112에 먼저 신고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네. 112다. 네. 아니다 나는 119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X 하시면 되고요. 예,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X가 분만 오를 드셨어요. 많으시고, 예. 네. 일단은 두 분은 정말 오랜만에 의견이 네. 일치하셨습니다. 오. 자, 어느 대목에서 X를 선택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네. 반드시 112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112 신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급구조는 네. 범죄 신고가 112죠. 네. 응급구조는 119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팍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갈 뻔했다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아. 지동남 씨는. 이하 동문입니다. 아, 사람 목숨 먼저 구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 오시는 길에 112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오실 오시면 수도 있죠. 같이 오실 수 네, 있겠다. 맞아요. 네. 설득력 있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답은 무엇인지 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오랜만에. 네. 112가 아니군요. 네. 112, 119 뭐 고속도로 공사 네. 관리하시는 분들 부서에 아무데나 연락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정남 선생님께서 거의 완벽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네, 112에 신고하셔도 119에 신고하셔도 또 고속도로에 공사를 신고하셔도 네. 상황은 공유가 돼서 세 기관 모두 출동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방관이다 보니까 X가 많다는 것에 굉장히 흐뭇했어요. 네네. 역시 우리 119가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예. 물론 경찰 선생님도 훌륭하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고속도로 출동을 화고 현장을 나가보면 사실은 저희 119가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네. 그 신고를 해도 신고 내용이 공유된다는 그렇습니다. 내용이었는데 이걸 모르면은 119에도 하고 112에도 112에도 하고 뭐 고속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공사에도 하고.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신고하셔도 119에도 상황실이 있고 112 상황실, 고속도로 상황실이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기관이 모두 공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야.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119에 먼저 신고 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119에 신고를 주시면 앰뷸런스 구급차 한 대와 네. 펌프차가 같이 출동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해서 환자 이송을 도와드릴 거고요. 네네. 펌프차가 출동하는 이유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큰 차거든요. 물을 담고 있는 큰 차예요. 이 큰 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크게 울려서 사고 현장 후미에 아. 주차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2차 사고를 예방해주는 그런 안전 조치까지 가능한 기관이 저희 119이기 때문에 네. 119에 신고를 주시면 네. 경찰에도 공유가 되고요. 고속도로 공사에도 공유가 돼서 함께 이렇게 안전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예를 들면 낯선 길이고 야간인 경우에 사고가 나면 맞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시면 일단 112냐 119냐 고속도로에 연락해야 되냐 보험사에 연락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119에 신고를 주시고요. 위치를 모르겠는 경우에는 네. 물론 차 안에서 내비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죠. 네. 그렇다고 하면 차 안에서 이 사고 난 차량에서 또 머물러지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만큼 다른 차량에 의한 2차 사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기점 표시판입니다. 기점 표시판. 기점. 네, 맞습니다. 자, 고속도로에는 200m마다 이 기점 표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네. 모든 고속도로예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네. 자, 이 기점 표시판을 보시면 상단에 초록색 안에 흰 글씨로 124라고 적혀져 있죠. 네. 이게 바로 출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 124의 의미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상행선
부산으로부터 124km. 124.6km에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거리. 맞습니다. 출발 나들목으로부터 맞습니다. 124.6. 네네, 기점으로부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시면 어딘지 모르시겠으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모르겠으면 이 기점 표시판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정확히 찾아갈 수 있어요. 위치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해당 고속도로 상행인지 하행인지 그리고 네. 기점 표시판에 적혀져 있는 숫자 불러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펌프카가 같이 도착을 해서 2차 사고 막는다고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이 있을 때 네.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사고라는 거는 이제 앞에 사고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뭐 들이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2차 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바깥 차선에 계실 때는 가급적 가드레일 바깥으로 가셔서 네,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네. 해당 고속도로 이름, 상행선, 하행선 그리고 기점 표시판 알려주시면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와서 기점 표시판 숫자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가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펌프차를 후미에 주차해두고 구급대원들이 또 응급처치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사고 난 이런 차량에서 내용들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드레일 운전자와. 바깥으로 나가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진짜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사고 네. 나면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뭘 맞아요.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2차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네. 머릿속에 조금 그 인식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게 이제 무섭다고 또 아예 또 어디를 안 간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제 쌀쌀 다니면서 그래 봅시다. 네. 참고로요. 네네. 네. 이제 지금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난 그러면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가끔가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고급 기술들이 일본을 오히려 더 걔네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때도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했는 것 같은데 지하철의 안전 관리 같은 거 특히 그 IT 동그라미 1번 서울의 시청역이 거기 동그라미 1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색깔과 번호만 가지고 모든 역을 찾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한글을 못 읽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번호하고 색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일본 애들이 벤치마킹해서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우리는 지하철 오면은 몇 번 칸에 어느 정도가 비어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몇 네. 여기 위치 자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애들이 또 베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난을 IT로 활용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외국에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열린마당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OX 네. 퀴즈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창영 박사님. 네. 그 배산 임수 지형에 자리한 가옥은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다. 네. 배산임수 전통적으로 집이 들어서기에 참 좋은 입지 조건이다라고 네, 터가 좋은. 그렇죠. 대대로 그렇죠, 조상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뒤쪽에는 산, 앞쪽에는 하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곳인데 산사태로부터는 안전할 것인가? 일단 선조들이 좋은 곳이니까 네. 그렇게 선정을 하고 거기에 뭐 묘자리나 뭐 많은 것들을 가옥이나. 가옥이나 네. 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산사태에도 안전할까? 아 이게 또 OX 퀴즈로 갖다 놓으니까 함정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조상님들이 그거 정하실 때는 그때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뭐 네. 집안이 약하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배산임수 지형에 지리한 가옥은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예. 오늘 김성환 감독님과 지정남 씨의 의견이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KBS에서요. 네. 그 재난 안전에 관련해서 많이 그 방송을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제로 이렇게 그 사고 나는 곳을 보면은요, 뒤에 그 뭐 이게 경치 좋다고 네. 산 밑에다가 집 있고 그 좋기는 하지 평소에는. 근데 이제 어떤 폭우가 온다든가 할 때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TV 같은 일을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상식이 좀 이렇게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정남 씨는요? 저는 이제 평상시 이제 안전 민감증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X를 한 건 저렇게 배산 임수 지형은 건물 짓는 분들이 다 눈떡 들여가지고 싹 뒤에를 파서 거기다 아파트 짓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해요. 막 깎아내려 보니까 위험하다. 요새 시대에는. 네. 오늘 설명이 전문가적인 설명들이 두 나오고 분은 있어요. 일단 선조들의 지혜를 무시하셨어요. 네. 아니 좋은 땅이라. 눈떡 들인다. 과거에는 이런 네. 생각으로 배산 임수 지역을 선호하였으나 지금 산사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안전하지 않군요.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네네.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고, 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산 밑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레드존, 위험존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산사태는 항상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산사태, 우리나라의 산사태를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 산사태의 한 90%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방금 지정남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발 행위, 아파트를 짓거나 터널을 뚫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우리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등산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건들면 우리 어렸을 때 모래 이렇게 해갖고 나무 젓가락 네. 꽂아갖고 맞아요. 땅 흙 따먹게 하잖아요. 네, 네. 건드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아파트 보면 그 뒤쪽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좀 맞아요. 많이 있어요. 공기 좋고 네. 뭐 그런 이유로 많이 입주를 하시는데 그런 곳은 산사태에서 안전한 편입니까? 그러니까 산사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비가 오면 네. 산사태는 그 지형에 따라서 꼭 높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었을 때와 또 그 이후에 방송 때문에 여러 번 촬영차 우면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광주의 어등산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산이라기보다는 동네 뒷동산이라고 동산 보시면 뒷뜰 돼요.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수도권에 한 2주 동안 버슬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뭐 큰 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800m가 붕괴됐었을 때 단 50초였거든요. 우리 CCTV로 했었을 때. 그러면 100m로 환산해 보면 6.25초예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거기에 있어도 도저히 안전에 못 견디는 거죠. 뛰어갈 수 그렇기 없는 때문에 시간. 네. 제일 좋은 것은 네. 산사태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능하면 집에 계시는 것이 제일 좋다. 얼마 작년에도 우리 전라남도 광양에서 산사태 일어났거든요. 네. 그때 위에서 그 건물 네. 짓는다고 개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가능하면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비가 오는 날은 산사태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왜 IT 기술과 접목된 우리나라의 그 안전 매뉴얼들이 참 네. 잘 돼 있다. 네. 뭐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건 좀 우리나라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전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다른 방송에서 자꾸 듣는데 매뉴얼이 꼭 많은 것이 또 정답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서환 감독님 축구나 야구에 룰 많죠. 네. 야구 규정집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엄청 그런데 복잡하죠. 복잡하죠.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매뉴얼을 엄청나게 개발했거든요. 네. 네. 오늘 날짜로 아마 9,308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면 산불 하나, 전화번호 부책 하나.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책이 9,308개라고 하면은 그거 재난 생겼을 때 그거 쳐다보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네. 저는 매뉴얼을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 때 협업 체계를 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하고 어떤 재난이 나와도 이 재난 한 번만 터져봐라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매뉴얼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참고로 매뉴얼 떠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네. 벤치마킹 또 오히려 반대로 좋은 그 의식 같은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은 자주 하는 용어 중에 자조, 공조, 공조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교육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풍, 홍수, 지진, 재난이 생겼었을 때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는 자조가 있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공조가 있고 국가 공권력이 도와주는 공조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자조다. 왜냐하면 태풍, 홍수, 지진이 왔을 때 멀리 있는 이웃이나 멀리 있는 공권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것인데 우리 지금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꾸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재난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생명을 국가한테 맡기는 격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코로나19도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공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안전은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김한별 아나운서 자신이 거기서 우리 출발한다.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진우 소방장님이 준비하신 문제인데 비상구와 관련된 문제 준비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피난구인데요. 네. 저희 소방법 용어로 피난구라고 합니다. 네. 자, 피난구 유도 등은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안전 시설이다. 네, 피난구, 유도 등 저희가 문제상에도 이제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은 보실 수 있는 네. 피난구, 유도 등인데요. 저희가 당연히 이쪽 뭐 이거 보면은 피난구, 유도 등이다 알 수 있지만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이렇게 거.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요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상에서는요. 네.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안전시설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도등이 이렇게 했으면 이쪽 방향이고 이렇게 했으면 이쪽 방향이고 그것인가라는 네네네. 질문인데요. 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던 계단을 이용하시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네. 모습을 그 피난구 유도등이 정말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곳인가? 그 방향을 따라서 계단을 가보면 다른 유도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은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마다? 저 잘 모르겠네요. 근처에 있습니다. 예, 아마 네네네.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예. 자, 피난구 유도등이 방향, 대피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인지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정남 씨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셔요, 표정이. 안전 민감증 때문에 겁나 많이 쳐다봤는데 지금 네. 방향일까요? 와 헷갈리네. 자, 네, 일단 자,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예, 맞아요. 이 문제는 어. 나뉘었습니다. 네. 방청객 헷갈리실 수 여러분들도 있는 나뉘었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감독님 의견 한번 저는 들어볼게요. 원칙적인 그 원칙론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유도 등을 따라가면 거기에 피난구가 있다라고 지금 이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피 시설이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뭐라 합니까 이게 그 건물에 보면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은 밖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곳에 도달한다라는 거 표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방향을 유심히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 표시만 가지고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제가 헷갈렸는데 딱 들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그 안내 방송이 제 머리를 싹 스쳐갔어요. 영화관에서 안내 방송 예, 많이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 비상구 쪽으로 가서 종업원 종사자의 안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구가 확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영화 자주 보세요? 저는 그런데 민감해요. 어디로 다 대피해야 될지.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네. 과연 예를 들면 불이 나서 너무 위급한 상황일 때 그 방향이 정말 디테일하게 보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보이라고 아마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문제였어요. 네.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방향이 아니군요. 방향이 없습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피난구 유도등을 보시면 저 외롭게 뛰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네. 네. 마치 우리 시민들이 보시면 저쪽으로 가야 될 거. 왼쪽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보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보기에도 오해할 만하다. 네네. 왼쪽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있겠다. 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사실 문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들어오란 뜻이에요. 들어오라고요? 이쪽이다. 들어오란 뜻이에요. 아.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란 뜻입니다. 그 문을 열고 그러니까 나가라는 뜻이에요. 문을 밖으로. 열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 네.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뭐가 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는 거실, 계단, 통로 그리고 지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까봐 네. 혹시 영화 신세계 보셨습니까? 네네. 네. 거기 보면 우리 그 주인공으로 나오신 황정민 황정민 씨. 배우님의 네. 그 엘리베이터 씬 있잖아요. 네. 좀 잔인하긴 한데 들어와. 그렇죠. 들어와. 피난구 유도등은요. 네. 들어와. 들어와라는 뜻이에요. 아. 방향이 없어요. 네.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피난하게 도와줄게. 네. 들어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화살표 맞습니다. 방향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또 계단으로 가게 되면 계단 유도, 그 통로 유도등이 있어서 네. 밑으로 또 화살표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위에 층, 밑에 층. 네. 그리고 또 각종 통로 유도등이 있기 때문에 또 따라서 다음 피난구 쪽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난구 유도등에 대해서 서운하다. 왜 방향이 없느냐. 이런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소방관들이 무시하지 않고 네. 저희가 올해 2022년 1월 이후로는요. 2021년. 네네. 네네. 2022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오, 네네. 네네. 개정이 됐고 네. 6개월 후에 시행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이후로는 아. 이제 좌우. 피난구 유도 등의 방향을 방향이 표시하게끔 같이. 아.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소방관들이 새로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피난구 유도 등 수직면으로 방향을 가르쳐주게 네.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저런 유도 등을 이 방향표가 화살표가 붙여져 있는 네. 어떤 피난구 유도 등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피난구 유도 등은 들어와란 뜻입니다. 아. 들어와. 들어와입니다. 방향 없어요. 예.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들어와란 뜻입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럼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에 그 화살표와 같이 설치돼 있지 않은 그냥 피난구 유도등은 네네. 건물들이 이제 다 새롭게 바꿔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난구 유도 등 앞에 화살표를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에는 소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니 소급해서 할 겁니다. 아. 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교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거기 행안부 재난안전규제심사위원이어서 저도 관련된 법제도 개정될 때마다 제가 가서 사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소급해서 할 겁니다. 저는. 안 시민들이- 그러면 위험하니까. 네,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고 시행이 네.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급될 예정이고요. 네. 자, 두 분 이제 어디로 뛰셔야 될지 네, 정확하게 예, 예. 아셨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문제를 좀 잘못 읽어서 사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건 뭐 이제 지나간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도등.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제 그 충분히 이렇게 뛰어서 저렇게 뛰어서 관계없다. 그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가 탈출구가 어디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네. 저것을 꼼꼼히 이번 기회에 잘 보셔야 돼요. 이 방향 필요 없어요. 저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가라 나온다면서요. 네, 네. 네네, 맞습니다. 대피 노선을 내가 외운다고 영화 볼 때마다 그 이야기 친구한테 했더니 뭐 이렇게 뭐 까탈스럽게 뭐 예민하게 그러니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한 소리 큰 소리 해줘야 되겠네. 네, 그래야 돼요. 요즘에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이제 표시만 하면 네. 네. 아무래도 그 또 한계가 있으니까 예. 지향성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백화점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이게 피상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스피커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 그 소리를 쏴가지고 네. 그 사람만 그쪽으로만 갈 수 있게 한다라든가, 예, 비수로 이용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죠. 예. 그리고 유도등의 종류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난구 유도등. 네. 저건 들어와란 뜻이고요. 네. 네. 저 양쪽으로 나머지 세 화살표도 있는 개가 저게 바로 이제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저 친구들은 화살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어딜까요? 밖으로 나가는 계단? 문? 피난구 유도입니다. 그렇죠. 피난구. 피난구에도. 피난구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 안 공간에 거실에 있어요. 근데 이 거실에 사실 거실 통로 유도등을 찾아보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네.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큰 공간 있잖아요. 뭐 체육관 같은 곳. 네. 그런 곳에서는 찾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문 위에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이 달려 있습니다. 예. 거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다음 화살표를 찾아서 네. 이동하셔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지금 2005년도부터 없어졌는데 지금도 일본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란다 발코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일본은 지금도 어떤 아파트든지 베란다 발코니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중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먼지가 다 들쳐도 이중창 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베란다 발코니에다가 확장형으로 확장하죠. 네. 벽 뚫고 하잖아요. 네. 아파트 내에 화재가 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사망이 아니라 질식사거든요. 연기 네. 때문에. 근데 화재가 났었을 때 대피 공간은 가장 좋은 것은 베란다 발코니,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30분 이내에 골든 타임 이내에 119가 구조 구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인데, 그래서 우리 방재공학에서 그 공간을 우리는 쉘터라고 합니다. 은신처, 피난처. 추위로 맹수로부터 우리가 옛날에 굴에서 했잖아요. 그런 쉘터의 기능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꾸 그것을 좀 넓게 쓰고 싶으니까 네. 우리 욕망 때문에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그런 것이 안 좋아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 발코니 그 위치에 조그마한 그 우리 지정남 선생님 아파트에 사실 때 화분 같은 거 이제 죽으면 놔두는 곳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사실은 거기가 대피 공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베란다 발코니를 없앤 대신에 조그마한 그 공간에 화재가 나면은 거기서 은신하고 있어라라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기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밀성이 지금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네. 네. 실제 저는 이제 신혼집이 테라스가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네. 실제 저희 바로 밑에 집에서 큰 화재가 한 번 났었거든요. 네. 근데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 네. 문을 연 거죠. 그 까만 연기가 집안으로 확 들이치는데 바로 옆이 테라스 문이었거든요. 네. 여름이어서 열고 잤더니 거기로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서 빠져나갔어요. 저희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에 나가서 구조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 경험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빠르게 네.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많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교수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네. 있다. 요즘 그래요. 뭐 전 세계 뭐 전 나라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네.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태풍이 발생 빈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영향을 네. 미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뭐 기후 위기 하면 지구 온난화를 동일시하시는 동일시하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과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 발생 빈도가 많아질 것인지, 네. 자, O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주시고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질문이 어려웠어요. 두 분은 근데 지금 벌써 세 번째 의견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정답이 맞았나요? 정답은 아직 저희는 모릅니다. 너무 헷갈려가지고. 벌써요? 아, 네네네.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X를 계속 들어서 재미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아니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KBS 그 뉴스 기상대를 많이 봐요. 그러면은 열혈 이- 시청자시군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에서 이쪽에 남쪽에는 그 뜨거운 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구름과 뜨거움과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태풍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상대가 없어요. 그 태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개인적인 이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그냥 제 생각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 태풍보다 가뭄이 더 크지 않을까. 두 분의 설명이 정답에 가까운 설명인지 아니면 궤변인지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지금 해설을 완전히 잘못하시고 있어가지고 답은 제가 맞추셨지만 해석은 해석을 달랐다. 틀렸다. 태풍하고 장마 전선하고 또 헷갈리시는 것 같고 예, 네. 그 일단은요 우리나라의 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주 발생한다라든가 해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어쩌다 올라오면 일단 이게 태풍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일을 고무줄. 했잖아요. 고무줄 일. 네. 이게 차라리 우리나라도 영강 강원도 태풍 루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2002년도에 강원도 강릉에서 하루에 일일 강우량이 870.5mm가 왔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우량이 보통 해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 850에서 1300mm가 옵니다. 거의 1년치가 하루에 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강원도 강릉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하늘이 찢어진 줄 알았다. 비가 아니라 양동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부은 것 같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릴라성 폭우, 국지성 폭우, 물폭탄이라는 막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점점 이것들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진이 한번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몇 년 동안은 안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예 지진이 이제 안 발생한 지가 오래됐다. 그럼 판 이동선에 의해서 언젠가는 큰 지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뭐 두 분이 답은 맞춰주셨지만 해석은 다르셨, 틀렸기 궤변이었습니다. 때문에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미안합니다. 소방장님 문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파리 독을 제거하려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헹궈야 한다. 네. 제거하려면?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나 해파리 물린 적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계실 거예요. 예. 네.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과연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나요. 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해파리의 독을 제거하려면 바닷물. 바닷물을 이용해서 헹궈야 한다. 네. 자, 바닷물이다 과연, 생각하시면 O, 네. 아니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지정남 씨 네. 혼자 O를 드셨고요. 저만요? 네, 많이 모두 바꾸세요. X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뱀한테 물리면 그 뱀을 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고. 뱀은 물 정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파리 독을 바닷물로 제거해야 돼. 이게 만든 건지. 네. 일단 네. 감독님. 감독님.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바닷물에는 역시 짠기가 있잖아요. 물 자체에서. 네. 근데 거기다 물렸는데 거기다가 또 소금을 더 갖다 물으면 얘기는 더 독이 더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깨끗한 물로 제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바닷물로 씻어야 된다. 우리가 바닷물이 젓갈이나 이런 것도 오래 쓰지 말으라고 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소금이 해독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살균도 되고. 네. 그러니까 바닷물로 씻어야 된다. 근다고 뭐 침을 발라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고요. 아니 빠르게 깨끗한 물로 씻는 게 낫지. 거기다 대고 소금물로 절여버리라 이 말이요. 시방 거기 바닷물에서 쓰여갖고 저기까지 가려면 하나고 가야 되는데 어느 씻어버려야죠. 네. 가장 편리한 게 바닷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네. 지정남 씨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유일하게 지정남 씨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유도 맞습니까? 네.
뭐 비슷할 거는 같아요. 근데 젓갈을 이제 예로 드셨거든요. 젓갈은 아니고요. 네. 적재지 못한 예 같고 김성환 선생님께서 정확한 뭐라 그럴까요? 오답의 표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답의 표준. 네네네. 제가요? 네네 맞습니다. 야, 나 이 뭔데요? 해파리가 대부분 공격을 하면 사람의 팔다리거든요. 네, 팔다리인데 특히나 다리 부분에 쏘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있는 독이 우리 피부에 묻게 되는데 이 독을 제거를 하려면 수돗물이나 뭐 생수, 어떤 분들은 소변을 누면 해파리 독이 뭐 중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셋 다 아닙니다. 네, 바닷물로 씻어 주셔야 돼요. 헹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삼투압의 차이라고 하죠. 네. 바닷물에 그냥 일반 민물이 묻어버리면은 네. 이 삼투압의 차이, 소금물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피부에 있는 독이 더 피부 쪽으로 끌어당겨오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오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파리에 쏘이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바닷물에 헹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박 문지르는 건 아니고요. 네. 바닷물에 이렇게 살살 헹궈주는 정도. 헹궈주는 정도. 네, 헹궈주는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파리 사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정보를 드릴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해파리 정보 시스템을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해파리 정보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이 있어요. 이 빨간 점들이 최근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독성이 좀 더 센 해파리가 새로운 해파리 종이 우리 한반도 해역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는 표시를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시기 전에 그 해파리 정보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확인하시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해파리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헹구시면 되고요. 네. 다음 문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주로 여름에 나타난다. 네. 자, 너무 당연한 문제 같지만 또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당연한 지금까지 당한 게 있거든요. 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주로 여름에 여름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 문제는 지정남 씨 혼자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X가 갈렸습니다. 문제 자체가 헷갈려서 이제 네, 정답 저는요, 들고. 네. 우리 송창영 박사님을 네. 평소에 자주 뵙는데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게 여름에 나타난다라고 아마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오를 드렸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뭄은 여름에 나지 겨울에 나요? 그게 실은 물론 겨울 가뭄도 있긴 있죠. 제가 X는 아니 송 교수님 그렇게 안 봤더니 저런 문제를 내셨네 하고 X를 낸 거예요. 나는 믿고 이걸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근데- 봄 가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들었어요. 하죠. 봄 가뭄. 자,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답을 확인할까요? 정답은 감독님 여름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 나는 진짜 상식 밖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거. 이게 지정남 씨 말씀처럼 봄입니까? 봄과 가을이 가을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세상 만사가 인생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충격을 교통사고를 나도 어린 유년 시절이거나 아니면 노년기에 사고 난 거하고 아주 젊은 혈기가 있는 청춘일 때 사고 난 거하고 회복 시기가 훨씬 더 어디가 더 좋죠? 젊은 젊었을 시기. 때. 젊은 시기가 좋잖아요. 네. 실제로 가뭄이 봄 가뭄이나 가을 가뭄 같은 경우 보면 착화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수확 시기에 가뭄이 들면 상품이 거의 뭐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피해가 크죠. 아, 그렇군요. 자, 저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를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네.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마지막 만나볼까요? 문제 준비해 네네, 주시죠. 마지막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 목에 음식이 걸려 호흡이 곤란한 경우 무조건 가장 먼저 하임리법을 시도해야 한다. 네. 예, 뭐 아이를 키우신 분들,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의 목에 음식이 걸려서 호흡이 곤란할 경우,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네요. 네, 가장 먼저 하임리히법을 시도해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녀를 다 키워 보신 경험들이 네. 있는 분들이셔서 그런데도 예. 이렇게 정답이 많이 갈렸어요. 예. 감독님은 왜 X를 선택하셨나요? 가장 먼저 하임리법이 아닐까요? 하임리법은 그 1차적으로 시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호흡을 칠 수 있도록 뒤에서 이 뒤를 좀 쳐준다든가 네네네. 뭐 우리가 보통 이게 숨쉬기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지금 것들은- 자세히 알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네, 그럼요. 어떻게? 오, 마치 몇 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벌써 둘이나 키워놨는데 지금 내가. 저는 이제 하임리법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네, 예. 여보 전화해 이거 먼저 누구한테 알린다 먼저. 급한데 웃다 전화를 해요. 일단 먼저 등을 쳐서 네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음식 뭘 토해내게 한다든가 하고 안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가야죠. 감독님은 하임리법 하기 하기 전에 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손조치가. 네.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바로 정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맞네. 두 분 다 어, 맞추셨습니다. 엑스요? 됐어요. 가장 먼저 난 하임리법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김성환 감독님께서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설명까지요. 네네네. 네네. 그 대부분 이제 아이가 이제 기도에 뭔가 이제 막혔을 때 급하니까 예, 막 이렇게 뭐 하임리에 대한 강의도 뭐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교육을 배우긴 들어보신 배웠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임리법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물질이 상기도에 끼어 있습니다. 예. 기도의 위쪽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뒤에서 때려주면 네. 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침하라고 유도를 하면서 네. 네. 아래에서 위쪽으로 등을 때려주시면 예. 이물질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가 시연을 시연을 한번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패널 두 한번 분, 네, 도와주시죠. 네, 바로 좀 한번,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사실 뭐 부모들 입장에서 들어보기도 했고 저는 뭐 책으로만 배워보기도 배웠어요. 했는데 네, 책으로만. 네네. 정확한 건 잘 어떻게 모릅니다. 해야지 예, 빠르게 좀, 음식물에 예. 걸려 있는 걸 빼낼 수 있는지. 네네. 네. 자, 정확히 정리를 한번 다시 할게요. 네. 네. 먼저 119에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네.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19에 먼저 신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기침 유도, 기침 경력, 기침. 그리고 등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세게 쳐주세요. 그게 안 되면 하임리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하임리법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자, 지정란 선생님께서 먼저? 자, 119에 먼저 신고를 119. 해주시죠. 네. 여보세요, 119죠? 네, 119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지금 목에 걸렸나 봐요. 어떡해요? 네, 진정하시고요. 네. 일단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자, 기침을 유도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등을 아래에서 위로 세게 쳐주시고요. 네. 그게 안 되면 하임리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구급대원들 보낼게요. 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숨 좀. 성아라 김치매. 더 세게. 기침해. 더 세게 안 돼요. 더 세게. 더 세게 쳐. 더 세게 쳐. 기침해. 자, 안 나옵니다. 하임리법 해주세요. 더 세게 더 세게. 하임리법. 자, 아이 뒤에서. 몸이 커서 잘 안 뒤에서. 나옵니다. 자, 뒤에서. 기침이 뒤에서 안 나. 안아주세요. 먼저 안 되세요. 애가 커서 자세 안 나오시죠? 안 나와요. 자, 지금 자세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시죠? 네네. 아이가 등치가 너무 커요. 신체가 좋습니다. 네. 자, 아이를 의자한테 의자에 앉혀서 네. 몸이 너무 클 때는 숨을 의자에 들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제는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앉아주시고요. 네. 자, 먼저 아이고 숨이 안 쉬어. 왼손으로 왼손으로. 오목가슴과 숨이 안 배꼽을 쉬어지고. 잡아주십시오. 조용히 해서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가리키시고 아이고 숨.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서 네. 이쪽에 갖다 대세요. 네. 그리고 본인의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자, 하나, 숨 둘, 셋 하고. 후 쉬세요. 엄마가 구해줄게. 누르세요. 누르세요. 더 세게 눌러야 됩니다. 아이고 숨 나오네. 아이고 네, 숨 좋습니다. 나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글쎄, 의자에 앉히니까 훨씬 하임리법이 쉬우시죠? 네.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진우 숨쉬기 소방장님도 살겠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 네. 김성환 감독님처럼 체구가 크신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하는 도움을 줘야 하는 분이 체구가 작을 작을 경우. 때는 네네. 정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팔이 안 닿을 수도 안 있죠. 되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등치가 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여자분들은 저렇게 의자를 활용하셔서 하임리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시연까지 만나보면서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들 만나봤는데 두 분 문제 내보시고 또 우리 푸는 모습 보셨는데 우리 열린마당 가족분들의 실력? 어느
어느 정도라고? 괜찮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방송 몇 번만 하면 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될 것 같아요. 소방장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두 분 김성환 감독님과 지정남 선생님의 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답의 표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답의 표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합이 잘 맞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 같으면 네. 저희도 또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합들이 잘 맞으셔서 네. 열린 마당의 필수 인력들이 아니신가. 늘 이제 사고 현장에 계시고 사고 현장을 많이 접하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도 많이 강조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도 잠깐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소감을 떠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지금 오늘 이런 지금 자연재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란 책에 보면 뭐라고 해져 있냐면 3차 세계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면 네. 그거는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 분쟁도 아니고 물 부족 때문에 이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거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심각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을 아껴 쓰셔야 되겠고 또 정부 또 지자체도 물을 자꾸 비가 오면은 버리는 쪽으로 빨리 배수하는 쪽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둬두고 가지고 중수화해서 저류저로 물 탱크화해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 백운동 로타리라든가 자꾸 침수되거든요. 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저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도로 밑이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밑에다가 물 탱크를 만들어서 네. 재활용하죠. 예. 네. 시민들에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또 마지막까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희 또 있으셔서 가뭄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소방장님은 좀 어떠셨는지?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또 가져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우연히 들은 강의 중에 그 모름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신의 모름을 안다는 것, 모름을 모름으로 두지 않고 모름을 알므로 인해서 자신의 모름을 메꿔가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것. 안전 분야야말로 모름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네.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소방관들도 매일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그 모름의 지혜를 안전 분야에서는 항상 중요하다는 것,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또 두 분이 채워주셨으니까요. 네, 그 모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저희들이 OX 퀴즈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송창현 교수님 그리고 오진우 소방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분들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은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하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